지난 주말에요. 이 주거비가 너무 올라도 오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보도가 일제히 많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신문에 보면 6년 사이에 전세금이 50%가 올랐다. 그 전세금 오르는 거는 전세금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전세금으로 주면요. 요즘 월세로 주는 것보다 한 3배 정도의 이익이 있답니다. 그 전세를 은행에 막 빌려가지고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보다 내는 거와 월세를 내는 것을 비교하게 되면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세가 월세로 바뀌가면서 지금 주거비가 엄청나게 폭등한다. 특히 뭐 3포, 5포, M포 세대까지 가고 있는 이 청년층에 있어서 이 주거 사다리, 즉 살아가면 갈수록 좀 더 나은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사례도 나와요. 월세로만 125만 원을 낸다. 부인은 꽃가게를 하고 남편은 직장에 다니면서 이 두 사람이 600~700만 원 한 달에 두 사람이 버는데 그때 두 사람의 사정상 도심 한가운데 집이 있어야 돼서 26평짜리 아파트를 넣었는데 보증금 3천에 월세 125만 원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생활비 또 꽃가게 임대료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요 돈이 모자라서 친정집에서 50만 원씩 월 보조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청년주거연합 이 위원장은 20대 여성 상담을 온 사람들이 보면 대체로 아르바이트로 하루종일 아르바이트가 아니죠. 한마디로 임시직이죠. 130~140만 원을 버는데 옥탑방에 월세로 36만 원을 낸다. 그래서 주거비의 총 소득의 4분의 1이나 3분의 1을 주거비로 내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그런 주거에 살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20, 40대 평균 20, 40대의 평균 수입의 34.5%가 주거 비용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 소득 중에서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슈밥의 개수라 해가지고 지수화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돈을 주거 비용으로 많이 내게 되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더 나은 주거를 마련할 가능성도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웬만한 집은 월세 100만 원이다. 주거비에 질식할 지경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사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임대료 비중이 급격하게 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선진국 치고는 임대료를 통제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뉴욕시는 1년에 1%, 2년에 2.75% 임대료를 올릴 수 있게 법으로 해놨고요. 독일 베를린도 평균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임대료 상한 규정이 5% 있지만 못 내겠다 하면 주인이 나가라면 그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블록에 임대인 대표가 각각 만나가지고 그 집주인과 거기에 세를 사람들이 각각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나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이 문제를 거의 민간인 간의 문제로 떠넘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보금자리 주택, 거기에 뽑은 사람만 로또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행복주택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에다가 뭡니까? 이 정부가 새로 민간을 끌어들여서 민간 건설회사를 끌어들여서 짓기로 한다는 임대주택 비싸가지고요. 거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 대학에 내면요, 이제 학기 바뀌어가 방학 마치고 학교 간다 그러면 걱정되는 부모님들 많을 겁니다. 왜? 대학 등록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데 400~5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학자금을 반값 등록금에다 정부가 해주는데요.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102만 명이 7조 7천억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졸업해서 취직을 하게 되면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취업 후의 연봉이 상한 기준인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상한 기준입니다. 얼마인가 하면 18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85만 원 이상만 벌게 되면 이 자기가 빌려갔던 학자금을 상환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할부로. 그런데 이거를 못 버는 사람이 60%란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해도요. 저는 60% 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환하는 비율이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고요. 돈으로 따지면 대출 금액의 24% 1조 8천억밖에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정부는 여야가 선거 때, 대선 때 포퓰리즘으로 뭐 대학생 반값 등록금 이렇게 공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대학생 아예 그냥 공짜 등록금도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득 70% 위에 30%만 빼고는 나머지 70%는 반값 등록금을 해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학 같지도 않은 대학, 거의 대학 장사하는 대학이 전국에 산재해가지고 있고요. 그런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한테 이 부모가 능력이 안 되면 지가 벌어서 하든가, 그래도 안 되면 학자금 대출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그 대학에서 배우면 그 대학에서 배운 가치, 즉 졸업장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종이죠, 종이. 종이 졸업장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사람이 그만큼의 가치가, 즉 학교 다닐 때 4년간에 등록금만 해도 뭐 1년에 1,000만 원씩이라면 4천만 원, 책값, 뭐 주거비값 하면 한 1억을 쓰고 대학 4년을 다녔다 칩시다. 그러면 1억 들여서 만든 이 종이 졸업장이 이 사람의 가치를 고졸 때보다 올려야 되는데 실제 그러지도 못해요. 고졸이 취직 더 잘 됩니다. 싼 직장에는, 임금이 싼 직장에는.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만 양산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빌렸던 등록금은 거의 상환을 안 하고 있는 양상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미국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결국은 대학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대학 정원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하기 싫은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부실화된 삼류 싸구려 대학들, 요즘 뭐 보니까 정년제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전임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비정년 트랙에 들어간 사람은 월급이 1,400에서 3,000밖에 안 돼. 반토막이 난답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고 전임인데 연봉 1,500짜리가 많답니다. 이런 교수가 먼 학생에게 공부가 되도록 가르치겠습니까? 심지어 교수가요, 운동장 노가다를 시키는 그런 대학도 있답니다. 공사판에 교수들을 내모라가 학교에. 그래서요, 교육부가요, 이 반값 등록금을 하기 전에 대학을 청소를 좀 한번 하고 등록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대학만 남겼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놓쳐버렸고요. 어느 누구도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만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뛰어들 때부터 빚을 몇 천만 원씩 짊어지게끔 이렇게 내몰고 있는데요. 대학을 졸업해서 185만 원 월급도 못 받는 직장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은 이 현실에서 반값 등록금이 어떻게 생각돼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요즘 뭐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뭐 이런 거 많은데요. 워킹 푸어, 이제 에듀 푸어까지 나왔습니다. 에듀, 즉 에듀케이션, 자식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빈곤층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월 소득의 45에서 50%를 자식 교육에 쏟아넣는 사람을 에듀 푸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의 절반을 그 교육비에 쓰면서 자기들은 정작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사는
그런 계층이 많다는 겁니다. 2014년에 사교육비가요, 정부 조사에서 18조 2200억, 서울만 4조 270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 월 4교육비가 전국은 24만원, 서울은 33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학생 10명 중 7명은 33만 5천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에듀퓨어라고 되는, 즉 벌어서 절반을 자식 교육시키는 데 털어넣는 사람들은 전부 적자로 빚을 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돼지 엄마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돼지 엄마가 무슨 말인가 좀 찾아봤는데요. 돼지가 새끼를 몰고 다니듯이 자식을 교육시킨다고 명문대 보내려고 여기저기 사교육시키러 끌고 다니는 사람을 돼지 엄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을 돼지 엄마라 한답니다. 돼지는 머리가 좀 나쁜데요. 돼지 엄마 되지 맙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개념 엄마, 그리고 자식의 사교육비에 투자를 안 하면 무개념 엄마라 그런답니다. 누가 개념이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 나온 분들이 있는데요. 500을 벌어서 자식한테, 자식 둘인데 초딩 그 다음에 중딩 둘이한테 240만원을 털어놓는 어떤 가정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2년이 넘도록 지금 적자만 쌓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에듀푸어들은 이 전체 소득 중에서 자식 교육에 절반쯤 투입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교육을 제외한 의식주 부분에 얼마를 투입해야 정상인가 하면 한 33%쯤 투입한다는데, 의식주에. 근데 에듀푸어들은 20%, 10%들만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쓰는 거 말고는 의식주, 먹는 것도 아끼고, 집도 안 좋은 데 살고, 그 다음에 옷도 안 사 입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에듀푸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등장이 됐는데요. 가계 부채가 있고, 그리고 집이, 가계가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적자 상태인데, 이 평균보다 많은 교육비를 갖다가 지출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에듀푸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엔겔 개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에듀 개수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에듀푸어의 교육비 비중이요, 전체 소득에서 평균 한 30% 안팎쯤 그 이상 된다는 겁니다. 자, 정말 이래가 자식 교육시켜 놓으면요, 요즘 뭐 기러기 아빠 엄마 많았지 않습니까? 자식 교육시킨다고 해외로 보내놓고 아버지는 벌어가지고 보내고 엄마는 또 현지에서 뒷받침하고, 그래갖고 한 분들 자식한테 호강하십니까? 자식 교육에 이래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키우고요, 그걸로 그냥 현재를 즐기고 사는 게 현명한 겁니다. 교육시켜서 억지로 이래가 자식이 잘 된다고 부모가 행복해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력이 정말 뛰어난데 빈곤층으로 되면서까지 이런 어떤 자식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될 때 같습니다. 요즘 제가 하는 이런 류의 인터넷 방송을 구독하는 사람이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뭐 28일에는 아마 동대문에서 이런 어떤 1인 BJ들 중에 좀 유명한, 알려져 있는 수입도 짭짤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팬 미팅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나왔어요. 그런데 1위부터 10위까지, 9위까지 뭐 정기 구독자가 1위는 음악하는 분이 340만 명, 그 다음에 10위 예능인데 40만 명,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주로 다 있는 게 뭔가 하면 게임, 요리, 패션, 뷰티, 개그, 이게 답니다. 자, 저는 세상의 문명의 이기가요, 인류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사실은 태행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뭐 TV도 도움이 된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사람들이 책을 안 읽게 만든 부분에 굉장히 기여를 했고요. 지금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가 과연 사람들로 하여금 소통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소통은 결국은 사람이 만나야 온라인 간의 접촉을 통해서 오프라인 간의 접촉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 거지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이 그야말로 이 세계적으로 통하게 되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방송이 한국에서 미국 이상으로 이게 처음 유튜버가 생겼던 미국 이상으로 한국이 굉장히 흥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중에서도 몇백만 원 버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10원도 못 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1인 방송의 교양적 기능, 즉 정치, 사회, 문화 의식을 제대로 가지게끔 그런 어떤 이 순기능이 강화돼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스마트폰으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시시덕거리는 웃기는 개그나 게임이나 남 밥 먹는 거 지켜보면서 하나만한 자극적인 소리나 듣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정말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는데요. 저도 그렇다고 무슨 옷을 벗으면서 방송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방송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참 이 1인 방송 과연 한국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